내 선배 중에 기자인 사람이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때, 나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80년대는 정말 쌀벌한 시대였어. 요새 대학생들을 보면 한편 우린 부럽기도 해. 정말 천진난만하게 살지 애들. 아무 개념 없이 사는 것 같고. 우리 때는 정말 우울하고 고뇌에 찬 생활들을 했었어.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왜 서울대학교에 보면 그 쇳덩어리 된 거지 같은 교문 있지 않냐? 정말 본때 없는. 본 적 있냐? 아침에 교문에 들어가면 이 서울대학교 교문에 왼쪽으로는 학생들이 일렬로 쫙 들어가. 오른쪽으로는 누가 들어간 줄 알아? 경찰이 들어오는 거야. 서울대학교 옆에 동양 최대 파출소가 있지. 웬만한 경찰서보다 큰 파출소가 있어.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그 파출소에서 학교까지 한 1.5km에서 2km쯤 되는데 경찰이 쫙 줄 서가지고 경찰이 쫙 학교로 들어와. 학교에 몇 명이 들어왔냐면 1000명이 들어왔어. 우리 학교 안에 경찰이 1000명이 상주하는 거야. 벤치마다 다 경찰이야. 그래서 양지바른 잔디밭에 다 경찰이야.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웃고 다닐 수가 없었어. 학교에서 웃고 다니면 둘 중에 하나야.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늘 우울했었어. 학교 안에 전화는 다 도청된다고 느껴질 때야. 중요한 방들은 다 도청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야. 그래서 방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거의 말을 안 해. 필요할 땐 써. 쓰고 쓴 종이를 어떻게 할까? 태워. 먹기는 종이를, 염소냐 종이를 먹게. 종이를 태워. 우리 땐 시위 한 번 하는 게 거의 목숨 걸 만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어. 그래서 시위 정보도 무지하게 조심스럽게 전달이 돼. 절대로 전화 같은 거로 시위 정보 같은 건 얘기 안 해. 건물 안에서도 말 안 해. 시위 정보를 전달할 때는 잔디밭으로 걸어가. 잔디밭으로 걸어가면 선배가 뒤에서 따라와. 그리고 둘이 같이 걸어가. 걸어가면서 선배가 얘기하는 거야. 며칠 몇 시 어디.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벌떡벌떡 되기 시작하고 내가 무슨 독립군 된 이제 이런 느낌 들고 의분에 차서 이제 시위 현장으로 나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 쌀벌한 시대 나중에 너희 대학 가면 사회계열 가서 언론계통 공부하거나 정치학이나 사회학 공부를 하게 되면 옛날 신문들을 찾아볼 기회가 생기는데 옛날 신문들 한번 뒤져봐. 다 보관돼 있으니까. 일제 때까지 갈 거 없고 박정희 때 신문, 전두환 때 신문 한번 찾아봐. 그땐 4대1 간지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 없을 때야.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진 게 87년쯤 되니까 없을 때 4대1 간지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걸 4대1 간지라고 부를 때야. 신문이 다 똑같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 신문 일면을 딱 피면 일면이 똑같은 거야. 언제나 신문의 좌측 상단 혹은 중앙 상단엔 가운데 일면에 사진이 박혀있어. 누구 사진이 있을까? 박정희, 전두환 사진이 박혀져 있지. 이 북한 얘기 듣는 것 같지 않냐 지금? 타이틀도 똑같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신문의 타이틀이 똑같냐? 신문 기자들이 무슨 이신점진 다 통하는 거야 마음이? 타이틀까지 똑같게 나오던 그런 신문들이 꽤 있었어. 그 비밀이 밝혀졌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내 선배가 기자가 됐어. 그 사람은 펜을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회의 올바른 얘기를 세우겠다고 기자가 되는 꿈을 키웠고 그래서 기자가 된 사람이야. 기자가 됐는데 이건 소설 쓰고 앉아있는 거야. 전두환이 집권할 때 조선일보를 봐봐. 전두환 어떻게 찬양하고 있었는지. 참 염치 없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신문이 지금도 남아있어. 광주 사람들을 간첩에게 조종당하는 폭도들로 매도해서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광주 폭도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 선배가 기자 되고 나가지고 선배들한테, 이제 기자 선배들한테 말단이니까 술 먹고 몇 번씩 항의를 했었대. 선배인데 이러려고 기자가 됐냐? 이렇게 사는 게 기자가 사는 거냐? 선배들 다 한 말도 안 하더래.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네가 아직 어려서, 뭐 이런 식이더라는 거야. 그 당시에 정부 부서 중에 문화공보부라는 게 있었단다. 문화공보부 장관실 밑에 홍보실이 있었는데 그 홍보실에서 매일 아침에 신문사 편집국으로 팩스가 날라가. 그 팩스의 상단 제목이 보도
지침이야. 신문사 편집국으로 보도 지침이 날아가는 거야. 그 보도 지침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내용은 절대로 기사로 쓰지 말 것. 2번. 무슨 내용을 기사로 뽑을 때 제목에다가 무슨 표현을 쓰지 말 것. 3번. 어떤 내용을 기사로 뽑을 때 제목에 어떤 표현을 반드시 집어넣을 것. 4번. 어떤 내용은 1단 처리할 것. 어떤 내용은 5단 처리할 것. 1단, 5단.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지금은 신문을 다 그러니까 다 가로쓰기로 이렇게 가버리지만, 옛날에 세로 쓰기로 갈 때 단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신문을 보면 신문에 밑에 이렇게 광고가 있지 않냐? 이게 5단이야. 신문이 보통 1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기사가 8단 구성되게 되니까 윗칸 정도가 8단이라고 보면 돼. 그럼 1단이란 말은 한 칸이란 뜻이지. 1단이 되면 기사 비중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5단이면 5칸에 걸쳐 쓰는 것이니까 기사 비중이 커지지. 8단이면 탑뉴스가 돼버리는 거야. 내 말 이해하느냐? 8단짜리 뉴스는 거의 없어. 보통 5단이면 빅뉴스야. 재밌는 건 아무리 사소한 것도 5단으로 써버리면 크게 느껴져. 굉장히 중요한 것도 1단으로 써버리면 작게 느껴지거나 안 보여. 이 말 이해가 돼? 여론 조작하는 기본 방법이란다. 그러면 너희는 신문 잘 안 보고 가끔은 TV를 볼 테니까. TV 뉴스에서는 여론 조작하는 기본 방법이 뭘까? 순서죠.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가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생각하는 비중 1번인 거죠.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도 비중 1번으로 찍히는 거란다. 이 말 이해가 되나? 그걸 정부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이 똑같이 나오죠. 거기다가 편집국에는 정보부 직원이 상주해. 정보부 직원, 그때는 안기부인데 지금은 국정원이지만 안기부 직원이 상주해서 편집국에서 신문 어떻게 만드는지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신문들 찍어내고 앉아있었던 거죠. 내 선배가 그 보도 지침, 팩스로 들어온 걸 차곡차곡 모았어.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가 기자회견을 한 거야. 기자회견하는데 국내 기자들은 안 불렀어. 왜? 국내 기자들 부르면 정보부 직원이 따라오죠. 국내 기자들 안 불렀어. 다 외신 기자만 불렀어. 로이터 통신, AP통신, AFP통신 이런 식으로 외신 기자들만 부른 거야. 외신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가 기자회견한 거야. 그 보도 지침 내놓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무식한 독재국가가 여기 있다. 전 세계다 그러고 폭로한 거야. 그 사건을 보도 지침 사건이라고 불러. 내 선배 어떻게 됐을까? 감옥 갔어. 회사에선 잘리고 감옥 갔지. 제목이 뭐였는 줄 알아? 국가기밀 누설죄야. 그래가지고 감옥 갔어. 내 선배가 그거 폭로할 때 그거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걸. 감옥 가는 거 뻔히 알았을 거 아니야. 회사에서 잘리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 잘리고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야. 그 당시엔 고문당하다가 맞아서 병신된 사람들도 있고 고문당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단다. 그 고문당한 것도 두렵지 않았을까? 무지막지하게 터졌을 텐데 그건 무섭지 않았을까?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걸? 내가 이런다고 뭐 세상 달라지나?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그때 내 선배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야. 부인 걱정되지 않았을까? 맹자가 2300년 전에 말하지.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려면 때때론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야. 틀린 거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려면 밥줄이 끊길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옳은 걸 옳다고 말 잘 못하고 틀린 거 틀렸다고 말 잘 못한다.